제가 엑스퍼트 컨설팅의 연수 과정을 설명하러 나온 거는 작년하고 올해 그 기업 담당자 연수 과정을 제가 이제 자문을 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쭉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많이 올해도 참석해서 관련된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최소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내용은 알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대상이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냐. 결국은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1000명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지만, 알고 계시듯이 900명 이상 999명 관련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죠.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진로 설계, 그리고 취업 알선,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또 나눠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일단은 알고 오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기업 담당자 연수 과정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조금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물론 1000명 이상 기업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도입하는 기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거의 다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들이 몇 가지 계시겠지만 재취업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기업에서 인력 운영이나 퇴직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일단 인력들이 고연령 고직급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인사 적체가 심화해서 결국 보면은 기업에 부장을 10년 이상씩 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년 퇴직까지 별다른 보직을 갖지 못하고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연령 고직급화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하되고 조직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들도 약간은 느끼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숙련 인력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일단 밖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55세 이상의 그 임금 피크제를 맞이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지금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 대상들이 적합 직무를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게 정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스테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년 적합 직무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50대에 퇴직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준비를 하지 못하시고 퇴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에 있으시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경력 컨설팅 센터에서 10년간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해보면 재직하고 계시는 50대 분들이 상담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안에는 재직자들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사이트를 열어놨는데, 보통 이제 50대가 되시면서
50 초반부터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셔서 저런 고민들을 토로하시는,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딘가에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뭐랄까요, 그 자충우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정착하시면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얻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담당자 연수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지식들을 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효과라고 한다면은 결국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그 적절하게 조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 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취업 알선을 그 최우선으로 해서 일단 어딘가에 취업하시도록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취업에 성공하시고 나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가시냐면 회사에 정말 감사한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가세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어떤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지고 그런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후배들한테 또 입소문을 내시고, 그래서 결국 50대 분들이 이런 센터에 가서 퇴직하게 되면 서포트를 받고 재취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보를 얻으면 결국은 본인의 직무에서도 재직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여기서 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효과적입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그 관련된 것들을 조직 안에서 알리시고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셔야 될 역할도 여기 계신 담당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강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회사도 이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퇴직하는 대상자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상자가 언젠가는 되시겠고 50대 넘으신 그 담당자분들께서는 당면한 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결국은 퇴직하시면서 준비를 했다,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퇴직한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준비하지 않았다가 거의 50% 이상 넘습니다. 여기는 준비했다가 33%로 나와 있는데요. 실은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는. 근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아십니다. 근데 현직에서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실은 준비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알고 있지만 못하게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이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거는 퇴직자들을 위해서도 큰 어떤 그 회사에서의 선물이나 복리후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든 알겠다. 효과가 좋은지 알겠고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럼 뭐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좀 막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화 적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실은 그래서 엑스퍼트의 이 기업 담당자 연수도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걸 썼던 이유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책을 쓰긴 썼는데, 지금은 공공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 뭐 이렇게 개발해 놓으신 그런 책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더 잘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준비가 필요한 거는 처음에는 일단 대상자들이 퇴직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니즈가 뭔가라는 걸 조사를 하시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고민하기에는 뭔가 뒤따르는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접근하기 쉬우신 게 아웃소싱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 컨설팅도 아마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 컨설팅 회사들이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프로세스나 구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보통 이제 아웃소싱으로 그 회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업 담당자가 조금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웃소싱과 그 자체 기획을 병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이 쌓이신 경우에는 자체 기획해서 온전하게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던 간에 저희 이제 기업 담당자 연수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조금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입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VOC를 받아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담당자님들께서 굉장히 알고 계신 지식의 범위들이 다 다르세요. 정도가 다르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신데 너무 기초적인 것만 얘기해서 난 또 도움이 안 됐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하게 이러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은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개설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니즈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과정을 기초, 입문, 고급, 그리고 특화 과정, 4개 과정으로 일단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러닝 과정 4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기업 담당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고령자 고용법 관련된 거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시행령을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소개하는 것들이 기초과정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자사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직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50대 중후반인 경우도 있고 초반이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느 나이대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특성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 뭐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업 컨설팅에서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분석을 같이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든 저희 연수 과정에서는 이런 대상자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요번에 신설해서 새롭게 내용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신 분들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린 진로 설계 그리고 취업 알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초과정입니다. 보시면 4시간이니까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예 도입을 못 해보시고 경험이 없으신 기업들은 이 기초과정을 꼭 듣고 오프라인 과정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입문 과정은 꽤 그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진로 설계 그리고 취업 알선 교육과 관련된 운영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운영하실 때 이 기초적인 어떤 운영 기준을 아셔야지 나중에 그 뭐랄까요 그 교육 그 운영 결과를 입력시키실 때도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 기준들을 저희가 넣고요.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가 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당면한 문제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 업무를 저희가 프로세스별로 서비스 제공 전에 챙겨야 되실 것 그리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중간에 챙기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 또 챙기셔야 될 내용들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3개 단계로 크게 저희가 정리를 또 해봤고요. 또 하나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시면 어떤 의문이 생기시냐면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라는 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넣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담당자가 구성해서 16시간짜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급한데 아웃소싱을 언제 주고 언제 기업 컨설팅을 받고 이런 절차가 지금 저희한테는 약간 버겁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십시오라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해보는 게 입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내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 생기실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시면 이게 욕심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이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로서 뭔가 기업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 삼성전자 경력 컨설팅 센터에는 그
뭔가 이렇게 뭔가 배치를 받아서 오시면은 다 그분들이 컨설턴트가 되세요.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면서 또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0대 넘으신 분들이 이 담당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구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체 기획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사안들을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팁으로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하는 거를 각 프로그램마다 다 구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로 설계는 그냥 진로 설계만이 아닌 생애 설계 기반의 진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요. 생애 설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진로 설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재테크 니즈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셔야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도입하는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설계와 성과 관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 알선에 대한 것들도 해보고는 싶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회사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알선 프로세스 그리고 실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고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신 분들이 입과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화 과정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담당자들께서. 본인 것도 알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진단을 어떤 진단들이 있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진로 설계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네, 물론 했냐 안 했느냐를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설계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또 이제 따로 과정으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담당자들께서 직접 퇴직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심리적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게 제일 난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시면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관련된 정부 지원 제도를 굉장히 많이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좀 특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화과정 4번째는 이건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직접 이제 이 과정들의 강의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실무 운영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네, 요거는 하나씩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운영을 잘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시다거나 어느 분이든지 참여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해결책 그리고 답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과정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